인터넷에 보면 미백 필름, 미백 패치, 효과 좋다는 제품들이 넘쳐나죠?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중에 진짜 효과 보신 적 있으세요?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절반 이상이 그 제품들 다 써보시고도 결국엔 치과로 오십니다. 이 영상 하나로 치아 미백 제품이 왜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지 전부 알려드릴게요.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원장님, 요즘 남녀노소 자기관리로 치아 미백도 많이들 신경 쓰는 것 같던데 이렇게 하얗게 갖고 태어난 원래 치아가 왜 점점 누래지는 걸까요? 일단 첫 번째로는 치아가 구조적으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, 맨 겉에 이제 에나멜층이 있고, 얘는 좀 투명해요. 투명하고 좀 하얀 빛을 띠고, 그 다음에 안쪽에 상아질이 좀 노란색이에요.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상아질층이 점점점 늘어나고, 이 겉에 있는 하얗고 약간 투명한 에나멜층이 점점 떨어져 나가거나 닳아서 없어져요. 그래서 노란 색깔이 많이 비쳐 보여요. 그래서 노래지는 게 제일 큰 이유고, 늘어나는 게 겉에 게 탈락되어서 더 많이 보여지는 건가요? 아니면 정말로 물리적으로 늘어나는 건가요? 두 가지 다예요. 겉에 게 탈락하기도 하고 상아질층이 점점 두꺼워지기도 하고, 두 가지 이유 전부 다예요. 노화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치아를 보면은 앞니는 하얀데 송곳니만 누런 경우, 그것도 송곳니가 교합력 중에 그냥 꽝꽝꽝 이렇게 정상적으로 물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측방력이라고 해서 옆으로 이렇게 갈리는 힘을 송곳니가 많이 받아요. 이렇게 힘을 많이 받으면 안쪽에서 상아질이 두꺼워지거든요. 그래서 송곳니가 노란 경우가 많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착색되는 거. 차, 커피, 와인 이런 것 때문에 착색되는 거, 그게 이제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고,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병적인 이유로 치아가 변색되는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치아 신경이 죽었다거나 하는 게 이제 병적으로 생기는 것 중에 가장 흔한 이유고, 치아가 생길 때부터 형성 부전이 좀 있어서 치아가 좀 색깔이 어두운 경우도 있고, 치아가 푸석푸석한 경우도 있고, 항생제를 어릴 때 혹은 엄마가 임신했을 때 항생제를 먹으면 치아가 착색되는 그런 종류의 항생제도 있어요. 흔하진 않아요, 그거는.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변한 치아를 다시 하얗게 만드는 게 이제 가능한 일인가? 어느 정도로 하얗게 만드느냐, 이게 뭐 문제긴 한데, 색상을 조금 밝게 만들 수는 있고요. 미백 제품을 써서, 그러니까 미백약을 써서 밝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, 사실 이걸로는 한계가 있어요. 치아가 만약에 표면에 하얀 반점이 있다거나 한 경우에는 미백을 하면 오히려 그 하얀 반점은 더 하얘져서 도드라지거든요. 이렇게 톤이 균일하지 않아요. 그냥 미백을 하면은 조금 색상이 밝아질 수는 있지만 치아 색깔이 균일해지지는 않는다. 근데 이제 균일하게 하얗게 만들고 싶다. 그러면은 이제 뭐 라미네이트나 보철 치료 같은 치료를 해야죠. 라미네이트 쉽게 생각하면은 인조 손톱 붙이는 거랑 비슷해요. 그냥 치아 표면에다가 조금 예쁜 모양의 치아를 덧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내가 치아가 모양이 조금 안 예쁘거나 색상이 좀 어둡거나 하면은 그걸로 가려줄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런 경우에서 치아 모양이 조금 안 예쁘다, 그러면은 치아를 좀 삭제를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치아 모양 자체는 괜찮은데 뭐 색깔만 조금 그렇다, 그러면 삭제를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미백이 시술이라고 하면 라미네이트는 성형이다. 치아 미백을 할 때 치과에서 사용하는 약이 과산화수소예요. 이제 과산화수소를 겔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치아에 적용을 시키고, 근데 이제 잇몸에 닿으면 안 돼요. 잇몸에 닿지 않게 적용을 시켜서 광선을 쪼여서 이제 효과를 더 극대화하는데, 여러분 과산화수소 아시죠? 다쳤을 때 소독약으로 이제 거품 뽀글뽀글 나는 그 소독약 이거든요. 산소를 발생시켜요. 착색된 색소 같은 게 있으면은 이거를 산화시키는 거죠. 그래서 색깔을 좀 밝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근데 이 과정에 수분이 좀 빠져요. 치아가 시려지는 단점이 좀 있어요. 시중에 많이 팔고 있는 미백 치약이나 미백 필름 같은 것도 이 과산화수소를 활용한 그런 원리로 작용하는 건가요? 맞아요. 이제 시중에 있는 미백 제품도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데 함량이 좀 다르죠. 그러니까 치과에서 사용하는 제제들은 고함량이에요. 굉장히 고함량이라서 잘못 사용해서 잇몸에 닿거나 하면 화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, 일반 시중에서 파는 제품에 그 정도 수준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. 이거는 전문가가 다루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다루시는 거잖아요. 그랬을 때 이제 화상을 입거나 하면 안 되니까 미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미하다. 용량의 차이가 좀 많이 나죠. 농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?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3% 이상으로 넣을 수 없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치과에서 사용하는 약제는 35%. 굉장히 고함량이거든요. 그래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.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해서 치과에서도
이제 잇몸에 보호제를 잘 바르고 사용해야 합니다. 그러면 치과에서 하는 치아 미백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은데 효과를 보려면 몇 번 정도 해야 되는 건가요? 이게 또 사람마다 달라서 또 원하는 밝기가 또 다 다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일단 한 번 해보고 원하시는 밝기가 아니면은 한 번 더 해보고 초반에 한 3번 정도까지 2주 정도 텀을 두고 이렇게 해보시고 3번 이상 하는 거는 좀 치아가 많이 시려질 수 있어서 권하지는 않아요. 근데 보통 한 번만 해도 치아가 좀 확실히 밝아지는 게 느껴지거든요. 미백을 하고 만족 못 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. 확실히 밝아지거든요. 확실히 밝아지니까 대부분 다 좋아하시고 아 이거 별론데요 이렇게밖에 안 돼요 라고 하는 경우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. 확실히 밝아집니다. 그만큼. 자가 미백 키트 이런 것도 있던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자가 미백 키트가 치과에서 만들어주는 건데 이제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. 이제 약간 투명 교정 장치 같이 비슷한 그런 장치에다가 과산화수소 겔을 담아가지고 집에서 쓰실 수 있게. 근데 대신 이게 집에서 쓰는 거니까 이것도 함유량이 좀 낮아요. 집에서도 무리 없이 쓰실 수 있는 그 정도의 함량이 들어있습니다. 다만 그 시중에 파는 미백 제품보다는 함량이 높아요. 그 정도 사이다. 치과에서 하는 미백은 그냥 한 번 딱 하고 끝나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는 며칠 동안 끼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러면 이제 치과에서 치아 미백을 하면은 그 효과는 얼마나 오래 가나요? 이것도 또 사바사 케바케죠. 미백을 하고 나서 일단 하얘졌잖아요. 이 하얘진 직후는 좀 굉장히 취약해요. 그래서 직후에는 착색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을 드시면 아예 안 돼요. 망칠 수 있어.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, 사실 뭐 이후로도 그런 착색을 일으킬 만한 음식을 안 드시는 분이 더 오래 유지하실 수 있겠죠? 6개월 정도 간다고 보고, 길게 가면은 뭐 1년 정도도 유지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. 치과에서 하는 미백 치료 비용은 꽤 비싼 편인 건가요? 그렇게 비싼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, 약간 피부과에서 하는 시술 정도랑 비슷한 가격이다. 그 정도 선에서 형성이 돼 있습니다. 네. 해볼만하다. 해볼만하다. 내가 급하게 외모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만한 일이 있다. 그러면 하실 수 있죠. 이 미백 치료 아프진 않을까요? 이게 하는 동안 시린 느낌 들 수 있어요. 하고 나서도 좀 시릴 수 있고, 그래서 하는 동안에 혹시 막 시리면은 저희가 벨 누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. 시린 거 아니면은 딱히 아픈 건 없어요. 저도 얘기를 들으니까 좀 하고 싶어지는데 사실 제가 뭐 충치도 좀 있고 때우는 것도 꽤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을 먼저 치료를 하고 치아 미백을 받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? 일단 치과에 오시면 이제 치아 미백을 하러 왔어요 해서 오시면 치과 선생님이 이제 검진을 하실 거예요. 이제 거기서 충치가 있다거나 이제 뭐 치석이 너무 많다거나 이제 잇몸에 염증이 있다거나 하면은 이거를 먼저 치료하는 게 우선이에요. 치아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는 없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머리를 탈색을 해요. 근데 이미 머리 상태가 안 좋아. 그럼 미용실에서 머리 끊어진다고 안 해주죠. 똑같습니다. 치아 먼저 치료를 하고 미백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앞니에 보철 치료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. 내가 이미 라미네이트나 크라운이 되어 있다.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미백을 해도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내 치아에 효과가 있는 거지 보철한 치아에는 크게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보통 미백을 원하신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결혼식을 앞둔 분들이 많은데,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검진을 하고 치아를 치료해야 될 거를 다 쫙 하고 마지막에 미백으로 마무리 이렇게 해가지고, 우리 결혼식 전에 막 피부과 가가지고 막 풀코스로 막 다 받고 막 마사지 받고 하잖아요. 치과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미백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꼭 이제 필요한 치아 치료를 먼저 하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. 노란 치아는 미백 치료로 치과에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무조건 미백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내 치아 상태에 맞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정확히 알고 선택하는 것입니다.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,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치과 언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